정말 화가 나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숨막히는 압박과 엄청난 공수 전환 속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중위권 팀의 변명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소속이자 체코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철벽 수비수인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의 아주 뼈아픈 고백입니다. 경기 직후 TV 채널 노바액션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나온 그의 발언은 지금 유럽 언론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 A조를 뒤흔든 진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숨막히는 붉은 열기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유럽 대륙의 강호를 상대로 이보다 더 인상적일 수 없는 완벽한 개막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교성 칭찬이 아닙니다. 다양한 커뮤니티부터 BBC 스포츠의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찬사의 물결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축구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현대적인 전술 감각부터 전성기를 맞이한 선수단 전체의 완벽한 조화까지 압도적인 클래스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현재 국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일제히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크레이치 같은 유럽 최고의 철벽 수비수가 왜 이토록 뼈아프게 무너졌다는 표현을 써야 했을까요? 우리는 펼쳐진 그 치열했던 90분의 명승부로 시간을 되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린 첫 순간부터 대한민국 대표팀은 관중석에 모인 모든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건장한 상대를 맞이하여 결코 라인을 내리고 웅크린 채 기회를 엿보는 수비적 축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군단은 매우 유기적이고 현대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주도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핵심은 미드필더진의 놀라운 기동력이었으며 태극전사들은 끊임없는 움직임과 쇼패스 연계로 중원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유연한 전술 시나리오는 매우 매끄럽게 작동하며 위험천만한 위협 기회를 연이어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 모든 이목의 중심에는 이강인이라는 거대한 활력소가 있었습니다. PSG 소속의 이스타는 세계적인 수준의 마르세유턴 동작과 탈압박 능력을 끊임없이 선보이며 뛰어난 기술적 역량을 아낌없이 과시했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강인은 대선배 손흥민과 빠른 속도로 공격 고리를 엮어나갔습니다. 이 두 선수는 백색 유니폼을 입은 상대 수비진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진영을 뒤흔들었고 조직력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이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체코의 마테이 코바르 골키퍼는 대한민국 공격진의 날카로운 슈팅을 상대로 최소 3차례의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몸을 날려 막아내며 온 힘을 쥐어짜 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전반전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치렀으며 볼 점유율과 유효 슈팅수 모두에서 상대를 완벽하게 압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팬들이 선제골에 대한 자신감에 차있던 바로 그 순간 후반 59분에 청천벽력 같은 실점이 터져나왔습니다. 밀리던 흐름 속에서도 체코는 유럽 축구의 가장 위험하고 실용적인 무기인 세트피스 상황으로 한국을 벌했습니다. 약속된 세트피스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곧장 투입된 공을 상대 선수들이 탄탄한 체격적 우위를 활용해 높은 타점의 헤더로 골문 구석을 갈랐고 체코가 1대0 리드를 잡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점은 뜨겁게 타오르던 붉은 관중석을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자 태극전사들의 강철같은 본능이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벤치에 있던 홍명보 감독은 매우 과감한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를 감행하며 압박의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렸고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결단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실점 후 단 8분 만인 후반 67분 중앙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 수비망을 완전히 찢어발겼고 페이노르트 소속의 마에스트로 황인범이 클래스 있는 날카로운 슈팅으로 체코의 골망을 흔들며 수많은 한국 팬들의 함성 속에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기세를 이어 경기 흐름을 결정짓는 운명의 터닝 포인트가 후반 80분에 찾아왔습니다. 특급 조커로 투입된 슈퍼서버 오영규가 황인범의 자로 튼 듯한 패스를 받아 영리한 침투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코바르를 완벽히 무력화시키는 과감하고 냉정한 마무리 슈팅으로 스코어를 2대1로 뒤집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그야말로 김민재가 지휘하는 통곡의 벽, 강철, 수비진의 동무대였습니다. 바이엘은 미넨의 이 월드클래스 수비수는 결점 없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파트릭 시크를 비롯한 상대의 위험한 공격수들을 완벽하게 지워버렸고 이 감동적인 역전승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이번 1대1 승리는 단순히 승점 3점을 챙긴 것에 그치지 않고 경기 당사자이자 구대륙의 가장 노련한 전술가들로 하여금 경기를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테크니컬 에리어를 바라보았을 때 체코 코칭 스태프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난 무력감이야말로 전술적 완패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이었습니다. 상대팀의 74세 노련한 전략가인 미로슬라프 코어베크 감독이 로이터 통신 및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밝힌 심경을 들어보십시오. 더 나은 경기를 펼친 팀이 이겼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너무나 빨랐고 우리는 그들의 강점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선수들은 한국의 왕성한 체력 앞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유럽 축구의 베테랑 사령탑이 너무 빠르다라거나 지쳐버렸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했다는 것은 더 이상 평범한 사교적 칭찬이 아닙니다.
이는 아시아 대표팀의 엄청난 경기 강도에 완전히 짓눌렸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정한 것입니다. 축구 팬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코오베크 감독이 주장 손흥민의 영향력을 분석한 방식이었습니다. 현대 축구계에서는 대개 직접 골을 넣거나 도움을 기록한 선수에게만 지나치게 주목하곤 하지만 노련한 사령탑의 시선에서 보면 등번호 7번의 움직임이야말로 수비 시스템을 무너뜨린 핵심이었습니다. 코오베크 감독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탁월한 선수이며 우리는 그를 완전히 봉쇄할 수 없었다. 이번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토트넘 소속의 이 공격수는 끊임없이 후방으로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꾸며 미끼 역할을 자처하는 등 엄청난 희생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리한 움직임이 체코의 건장한 중앙 수비수 한 쌍을 자신에게 유인했고 후방에 광활한 공간을 열어주어 후배들이 침투해 경기를 끝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BBC 스포츠나 스카이 스포츠와 같은 대형 방송사들의 분석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 체제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매우 높은 수준의 조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일제히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웅크린 채 버티거나 특정 개인에게 의존하는 축구를 하지 않고 아시아 특유의 끈질기고 강인한 체력과 유럽 표준의 정교한 전방 압박 시스템을 완벽하게 결합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수 양면과 미드필더 진까지 3선 전반에 걸친 균형 잡힌 전력과 뛰어난 간격 유지는 붉은 유니폼의 대형이 믿기지 않을 만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육각형의 전방위적인 면모는 태극전사들을 현 시점 아시아 축구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이자 세계 그 어떤 강호와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과달라라에서 종료 휘슬이 울리고 온 세상이 대한민국의 투혼에 경의를 표하던 바로 그 순간 이웃 나라의 언론으로부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시기 어린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스포츠 매체인 소우닷컴은 경기 직후 한국은 역전승을 거두었지만 아시아의 자존심, 손흥민의 미미한 활약은 우려스럽다 라는 매우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대륙의 기자들이 얼마나 거만한 논조를 펼쳤는지 보십시오. 소우의 기사는 손흥민이 전반전에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쳤고 플레이가 비효율적이었으며 후반 69분에 교체 아웃된 것 자체가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고 결국 그라운드 위에서 후배들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소를 자아낼 만큼 축구 전문 지식이 전무한 경이로운 시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69분만 소화했음에도 손흥민은 무려 4개의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고 이게 코너킥으로 상대 골문을 직접 흔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거대한 자석처럼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체코의 장신, 중앙 수비수 조합을 통째로 자신에게 끌어당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생긴 광활한 공간 덕분에 황인범과 오영규가 세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69분에 교체된 것은 다가오는 개최국 멕시코와의 단두대 매치를 대비해 홍명보 감독이 단행한 매우 영리한 체력 안배 차원의 전술적 계산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축구 축제인 월드컵 무대에 무려 24년 동안이나 발을 들이지도 못한 낙후된 축구 변방이 아시아의 자존심의 플레이를 멋대로 재단하고 훈수를 두는 일이야말로 이번 대회 최고의 코미디가 아닐까요? 이러한 질투 섞인 비방에도 불구하고 붉은 전사들은 반박 불가능한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며 세계 축구의 전설적인 전당에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세계적인 스포츠 데이터 전문 매체인 옵타 애널리스트는 전 세계를 감탄케 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월드컵 무대에서 유럽팀을 상대로 3연승이라는 전무후무하고 위대한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2018년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2대0으로 침몰시켰고 2022년 포르투갈을 2대1로 꺾었으며 이제 2026년 월드컵에서 체코를 상대로 또 한 번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축구 역사를 통틀어 그 어떤 나라도 도달하지 못한 대업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옵타가 한국 축구의 자부심이 담긴 시그니처 통계를 짚어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역대 월드컵에서 거둔 총 8번의 승리 중 무려 4번이 2대1 스코어로 끝났으며 이 모두가 선제골을 내준 뒤 뒤집은 클래식한 역전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옵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것은 이제 한국인의 습관이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친 그대로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의 이 역사적인 경기는 위대한 캡틴 손흥민을 살아있는 전설의 전당으로 공식 인도했습니다. 그는 2014년, 2018년, 2022년을 거쳐 2026년까지 역사상 4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선수가 되었으며 이로써 자신의 스승인 홍명보 감독의 전무후무한 대기록과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저력과 기백은 실제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 즉각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체코를 제압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토너먼트 진출 확률이 대회전 70.6, 2%에서 경기 후 92.7, 4%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폭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개최국 멕시코와 함께 당당하게 A조 선두 자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펼쳐지는 2026년 월드컵 정상 정복을 향한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개최국 멕시코와 외나무 다리에서 맞붙게 될 다음 진검 승부는 조 1위 왕좌를 가리기 위한 그야말로 미리 보는 결승전이 될 것입니다.